이 시간에는 그 알프레드 아이젠스테드라는 사진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라이프지 창간하고 또 라이프지 창간에 기여했던 사진가, 그 다음에 라이프지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사진가로 대표적인 사진가로 마가렛 버크하이트라는 여자 사진가를 알아봤죠. 이 알프레드 아이젠스테드도 마가렛 버크하이트 이상가는 라이프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사진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라이프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알프레드 아이젠스테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보도사진가로 인정받는 이 알프레드 아이젠스테드는 독일계 유태인이에요. 또 이 사람도 유태인입니다. 제가 어떤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이 사진계에는 유태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제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여튼 이 알프레드 아이젠스테드도 독일계 유태인이고요. 14살 때 코닥의 그 폴더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그 에리 잘로몬의 그 사진을 보고 사진 작가, 사진가가 되기를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 작가라는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잘못 썼네요. 아무튼 에리 잘로몬의 사진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굉장한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마음을 잡고 이제 사진을 시작하는데, 독일에서 사진가로 활동을 하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다른 사진가 설명할 때도 가끔 얘기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히 독일의 히틀러의 탄압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예술가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왔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화 예술이 미국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세계를 대표하는 사진가들이 대부분 또 미국 사람이 많아진 이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 사람도 히틀러의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어떤 말에 의하면 1935년도에 타임사에서 초청돼서 미국으로 이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타임지의 창간자가 만든 게 헨리 루즈가 만든 게 라이프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계열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1936년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하퍼스 바자나 보고 등의 프리랜서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임지에서도 프리랜서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일을 하면서 1936년에 라이프지가 창간함과 동시에 라이프지 전속사진가로 들어가고 40여 년 동안 라이프맨으로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는 얘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이프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프레드 아이젠스테드의 젊었을 때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알프레드 아이젠스테드는 이 미국 잡지에 사진을 전할 때, 그러니까 소형 카메라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마가렛 버크하이트 사진에서도 전 시간에 뭘 들었다고 그랬죠? 스피드그래피라고 그래서 요즘 얘기하면 대형 포맷의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라고 그랬는데, 이 알프레드 아이젠스테드 같은 사람들은 이 소형 카메라, 우리가 카메라 종류가 소형, 중형, 대형, 필름 사이즈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35mm 카메라, 소형 필름을 사용하는 거 우리가 소형 카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형 카메라를 포토 저널리즘에 사용하는 것을 개척한 사진가라는 또 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했던 독일 출신의 사진가다 보니까 에리 잘로몬도 독일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유태인이고요. 에리 잘로몬이 사용했던 에르마녹스 카메라가 소형 카메라라고 얘기했죠. 이 소형 카메라로 포토 저널리즘 사진에 포문을 연 대표적인 사진가가 이 알프레드 아이젠스테드다. 그래서 사진이요, 인물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특히 잡지 사진이다 보니까 인물 사진도 많은데 사진이 굉장히
다른 보도사진가들에 비해서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굉장히 재미도 있고 깔끔하고 시각적인 그 호소력도 강한 그런 사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발레리나를 촬영한 그런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알프레드 아이젠스테드 사진들이 옆에 나와 있는 거고, 이 편집자들이, 데스크라고 하는 이 편집자들이 이 알프레드 아이젠스테드의 사진을 상당히 좋아했다라고 그래요. 굉장히 빠른 눈,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고 아주 굉장히 신속하게 정리하는 그런 빠른 눈,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좋은 사진을, 아주 확실한 사진을 찍어오는 아이젠스테드를 상당히 좋아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사진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알프레드 아이젠스테드는 전후 시기에 많은 저널리스트들과는 달리 특별한 종류의 사건이나 지리적 영역과 관련이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것만 촬영한 게 아니라 자신이 흥미를 갖고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한 촬영을 다양하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젠스테드의 통찰력 있는 눈과 구성 능력을 가진 그의 시선은 그의 사진을 역사적으로나 미적으로 그 시대의 기억에 남을 만한 사진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또 재미있는 사진이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고 이 군인 같은 복장을 한 하여튼 굉장히 역사적으로나 사진사적 미적으로나 시대의 기억에 남을 만한 아주 멋있는 사진들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 이 알프레드 아이젠스테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꼬마들의 표정 보십시오. 기가 막힌 표정들이죠. 요런 작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발레리나들 전시를 찍었지만 이 발레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어디 발이잖아요. 이걸 또 클로즈업해서 찍은 이런 사진의 모습이라든가 얘네들이래요. 이 군인들인데 그 군인들이 무슨 회식하는 장면인지 술을 마시는 장면에서 굉장히 절도 있게 느껴지는 모습들, 뭐 역사의 풍경 같고 많은 사진들을 지금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구성력이 뛰어난 그 다음에 꼭 필요한 포인트를 잡아내는 이런 사진가의 안목, 뛰어난 안목이 당시에 많은 편집자들한테 환영을 받았던 그런 사진가가 이 알프레드 아이젠스테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현재 알프레드 아이젠스테드를 그래도 더 기억에 확실하게 나는 이 사람을 대표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사진이에요. 그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인데 그 해군 수병하고 젊은 간호사가 길거리에서 지금 키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직 허리가 확 쉴 정도로 격정적으로 키스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사진이 알프레드 아이젠스테드를 상당히 유명하게 만든 그런 사진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사진이냐면 1945년도 8월 달인가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니라 모르는 사이였어요. 모르는 사이고 이 군인은 휴가 나와가지고 누굴 만나러 가는 건지 지나가는 길이었고, 이 간호사도 점심시간인가 해갖고 지금 밥을 먹으러 가는지 누굴 만나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 종전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라는,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났다라는 종전 사이렌이 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할 때 둘이 스치고 지나가다가 그냥 부둥켜 안고 뽀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종료가 됐다라는 기쁨을 키스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미국 애들은, 특히 백인 애들은 연말에 불꽃놀이하고 막 카운트다운 들어갈 때 서로들 뽀뽀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아는 사람끼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워낙 좋은 일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니까 지구상의 전쟁이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사이렌을 듣고 이렇게 뽀뽀를 하고 헤어졌대요.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그걸 순간적으로 지나가다가 알프레드 아이젠스테드가 찍은 거예요. 굉장히
빠른 행운이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장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어떤 장면이든 자기가 스케치를 하고자, 그러니까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무렵이었기 때문에 이 맨하탄 거리를 배회를 했겠죠. 카메라를 들고. 그러다가 아주 진짜 결정적으로 행운과 같은 이런 씬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 사람들은 뽀뽀를 하고 헤어졌답니다. 헤어졌다가 이 라이프지에서 찾았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이 라이프지에서 그때 창간 몇 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 두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냈대요. 그래서 그때 그 장면을, 이게 좀 타임스퀘어인가 하여튼 맨하탄의 중심가라고 들었는데, 거기에서 그 장면을 다시 재현했어요. 나이도 굉장히 많고 좀 뻣뻣한 느낌 들지만, 그래서 이게 또 사진이 가진 매력이지 않습니까? 과거 사진과 현 시점의 사진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사진을 또 만들어낸 사람이 알프레드 아이젠스테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영원히 기억에 남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 사진을 또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대표적인 해군 기지가 있고, 미국은 저 모든 지역이 다 군사 기지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 도시들은 이 군사 기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있었던 시애틀도 그 핵잠수함 기지가 있고요. 그 바닷가에 항공모함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샌디에이고 쪽은 굉장히 큰,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굉장히 큰 해군 기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샌디에이고는 미국 살면서 한 번인가 두 번 가봤는데, 이 이 고속도로 잘못 진입하다 보면 부대 정문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깜짝 놀랐죠. 이 정문에서 이 경비병들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차를 세워서 뭐 세우지 않아도 섰을 텐데 잘못 들어왔다고 돌아가래. 너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대들이 굉장히 큰데, 이 샌디에고의 이 해안가에 지금 군함이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이 수병의 그런 하고 간호사의 그 키스 장면이 거대한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지금 사람이 기념사진 찍고 있는 게 굉장히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이게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기념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진이 됐고, 그 대표적인 사진이 아주 세계적인 명물이 돼서 이 샌디에고 항에 이런 동상까지 세워질 정도로 미국인들한테 또 세계인들한테 굉장한 그 영향을 줬던 그런 사진가가 이 알프레드 아이젠스테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평생을 그 라이프지에 입사해서 40년 동안을 그러니까 40년이면 거의 라이프지가 폐간하는 거죠. 이게 마가렛 버카이트 같은 경우도 그 36년 창간호에서 라이프지라는 게 1969년까지 일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폐간된 그 이후지만 월간지로 바뀐 게 1972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마가렛 버카이트도 마찬가지고, 이 알프레드 아이젠스테드도 창간에서 폐간 때까지 라이프를 위해서 진짜 자신의 그 사진적인 역량을 아주 완벽하게 소화해낸 그런 표현해낸 사진가가 이 알프레드 아이젠스테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수업도 마치겠습니다.